자, 확률의 덧셈 정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되게 쉬워요. 쉬운 단원이고 뭐 크게 추가되는 것도 없고요. 예전 공부했던 거를 그냥 갖다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덧셈 정리, 더한다는 개념인데 우리가 이제 앞전에서 뭘 공부했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죠, 그죠? 수학할 시간에, 집합 시간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 한 번 더하고 B 한 번 더하고 그 다음에 공통인 교집합 부분 한 번 뺐었죠?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 하냐면 양변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럼 뭘로 나눠주느냐? 근원사건의 수로, 전체 근원사건의 수로 나눠주면은 여기 덧셈에 대한 내용들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에 있어서 요만큼에 속하는 원소니까 이 친구는 뭐로 표현돼? 요렇게 합사건의 확률을 표현될 거고, 너랑 너랑 나누면은, 그지? A의 확률이죠. 그 다음 너네 둘이 나누면 P, B가 될 거고, 너네 둘이 또 나누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냥 눈에 들어오시죠. 이렇게 하나씩 나눠서 정리해 준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하고, 이렇게 한 번 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통인 부분 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배반이라면 A랑 B가, A와 B가 배반 사건이라면, 배반 사건은 공통익이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겨 먹었다는 소리죠. 그랬을 때 덧셈 정리는 요 녀석이 0일 테니까 그냥 요렇게 두 개 더한 걸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려운 건 없고 그냥 쭉 그냥 문제를 접근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넘어오세요. 자, 11번입니다. 11번 보시면 그냥 쭉 읽어볼게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1부터 50까지 자연수에 적힌 5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았을 때 뭐이거나 3의 배수이거나 또는 4의 배수일 확률을 물어봤죠. 그죠? 어렵지 않죠? 그러면 3의 배수가 나올 그 사건을 A, 4의 배수가 나올 사건을 B라고 잡으면 결국 얘는 뭐에 불과한 거다? 너이거나 또는 너의 덧셈 정리에 불과한 거다. 그래서 PA, PB 더한다면 빼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확률은 50개 중에서 3의 배수니까 몇 개인가요? 50 나누면 3으로 16개인가요? 그죠? 그래서 50분의 16 이해하면 되고, 너도 50분의 4의 배수는 12개인가요? 해서 빼기를 너네들의 곱사건, 공통인 사건 뭐가 있어요? 12의 배수인가요? 12의 배수는 4개일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쭉 그냥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0분의 얼마예요? 8 빼면 24인가요? 그렇게 해서 약분할 거 약분해서 정리해 주면은 어렵지 않은 판단이 되겠죠. 자, 밑에 115번, 116번 두 문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12번입니다. 쭉 보시면 하얀색이 4개, 블루랜다. 죄송합니다. 레드가 3개가 주어져 있고 이 중에서 2개를 끄집어냈을 때 모두 같은 색일 확률을 물어봤죠. 그죠? 그럼 모두 같은 색이면 어떤 케이스가 있어? 첫 번째, 모두 뭐이거나 하얀색이거나, 두 번째, 모두 빨간색인 그 확률을 보시면 되죠. 그러면 전체 첫 번째 모두 하얀색의 확률은 몇 개 중에서 7개 중에 2개를 뽑는데 모두 하얀색이 되니까 4개 중에 2개 뽑으면 되고, 또는 모두 빨간색이어도 상관이 없죠. 72분의 몇 개, 빨간색 중에서 2개 끄집어내면 되는데, 이 문제가 이제 왜 주어진 거냐면 이 중에서 2개를 끄집어내는데 모두 흰색, 모두 빨간색, 즉 이 두 사건은 무슨 사건이야? 배반 사건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 문제를 출제한 것 같아요. 그래서 2개를 끄집어낼 때 모두 흰색, 근데 갑자기 또 빨간색으로 변하진 않겠지, 그치? 그래서 곱사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배반이기 때문에 내가 0이니까 그냥 둘이 더해서 계산해 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그죠? 자, 밑에 117번. 쉽죠? 여기 좀 쉬운 단원입니다. 118번 정리하시면 돼요. 자, 13번입니다. 보시면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 어쩌고 저쩌고 이 사건들이죠. 이거 물어봤는데 요 3개 주어져 놓고 이제 어디를 물어봤냐면 여기를 물어봤어요. 곱사건의 확률을 물어봤죠.
그럼 일단 요 여사건부터 좀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해서 이 여집합이 너무 많을 때는 어떻게 표현돼요? 얘가 확률에 요거 가로 열고 요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되겠죠? 왜? 요거 지금 여집합을 너한테 주면 너는 반대니까 교집합 요걸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 녀석이 아닐 확률이 너니까 요 녀석인 확률은 3분의 2로 표현되겠죠. 이해 가시죠? 그죠? 그래서 전체 1에서 뺀 겁니다. 그러면 너를 알고 있고 너네들을 알고 있으니 너 물어보는 거는 여기에 때려 넣으면 된다는 얘기죠. 됐죠? 갑니다. 그래서 너는 한번 써볼까? 너의 확률은 PA 더하기 PB 빼기 이렇게 표현될 때이니 터이니 미쳤나? 왜 그래? 이렇게 될 테니 집어넣으면 너가 얼마예요? 3분의 2 PA는 얼마예요? 2분의 1 PB는 12분의 5 빼기 X라고 놓고 양변 12 곱해가지고 X가 구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거 생략하겠습니다. 14번. 자, 14번입니다. 보시면 1부터 50까지 50장의 카드가 들어있고 그 중에 하나를 끄집어낼 때 4의 배수 그리고 5의 배수 둘 다 아닐 확률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글로 잘 해석해야 되는데 4의 배수가 나올 사건은 A, 5의 배수가 나올 사건은 B라고 그랬죠. 그 문제에서 뭘 주어진 거냐면 뭘 물어본 거냐면 확률을 물어봤고요. 너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뭐라고? A 사건도 아니고 그리고 B도 아닌 이 확률을 물어본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여 사건이 너무 많으니까 드모르간 법칙을 다시 쓰면 A 합사건 너를 물어본 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 이 안에 거 계산한 다음에 너의 반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합사건의 정리는 덧셈 정리는 또 이렇게 표현될 터이니 그대로 때려 넣어서 우리는 뭘 구할 거야? 덧셈 정리. 자꾸 이렇게 써. 이 아저씨 미쳤나? 아저씨 미쳤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 구한 다음에 얘들아 이거 구해서 1에서 빼면 이게 나오겠죠. 그게 넣을 테니까. 그럼 집어넣어 볼게요. A가 누구라고? 4의 배수 날 확률 50개 중에 그럼 4의 배수 날 확률은 50분의 12개인가요? 네, 더하기 그 다음에 50분의 5의 배수 날 확률은 10개죠. 빼기 50분의 4의 배수 이자 동시에 5의 배수 확률 너네들이 20의 그지? 배수겠죠? 2개? 20, 40 이렇게 표현해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얘가? 50분의 몇 개 나오죠? 20개? 5분의 2? 그래 되겠죠. 여기 걸리나요? 화면에? 걸리네요. 그죠? 5분의 2네. 그러면 덧셈 정리가 5분의 2니까 5분의 2니까 그지? 너가 아닐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5분의 3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죠. 간단하죠? 그죠? 자, 밑에 거 요거 119, 120번 연달아 풀어보시면 됩니다. 119, 120번 연달아 풀어보시면 돼요. 자, 15번입니다. 흰 공이 3개, 빨간 공이 5개 중에 2개를 끄집어내는데 이 2개 중에서 적어도 한 공은 흰 공일 확률 물어봤죠. 그래서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가 여사건으로 해결하죠. 왜 그러냐면 적어도라는 거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의 수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걸 각각 다 더하기보단 전체에서 그냥 그지? 그게 아닌 사건을 빼는 게 쉽다는 소리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간단하니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흰 공, 여기 빨간 공 이렇게 있는데 적어도 한 개가 흰 공이라는 소리는 흰 공 하나 그 다음에 흰 공 2개 여기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요거 각각 구해서 2개를 더해야 되지만 전체 확률 1에서 뭘 빼면 돼? 빵이 즉 흰 공이 없는 붉은 공일 요 케이스의 확률만 뺀다면 여기가 자동스럽게 합산되어서 나오겠죠. 이해 가시죠? 전체에서 이거 빼버리면 얘가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뭘 빼? 모두
무슨 색? 빨간색의 확률을 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전체 확률의 총합은 1이고 몇 개 중에서 8개 중에 2개를 끄집어내는데 모두 빨간색이니까 5C2로 표현해서 이거 계산 여러분이 그지? 쉽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밑에 121번 서부터 124번까지 1, 2, 3 3개인가요? 3개 풀어보시면 됩니다. 16분입니다. 요번에 이제 주사위 2개를 던지는데 그 주사위 눈을 스몰 A, 스몰 B로 놨을 때 둘이 더해서 5 이상이 되는 확률을 물어봤죠. 그러면 우리가 합이라는 친구는 그지? 합이라는 친구는 가장 작은 게 1, 1, 2부터 3, 4, 5 어디까지? 이렇게까지 가겠죠. 6, 6 더해 10이니까. 그럼 물어보는 게 쟤는 뭘 물어본 거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을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아이 싫어. 난 1에서 그지? 요거 3개를 빼면 여기 부분이 합산이 되겠네 라고 생각해 볼 겁니다. 그죠? 이래서 빼기를 36분에 그럼 둘이 더해서 2가 되는 케이스는 1, 1 순서상 하나고 3이 되는 건 뭐가 있어요? 1, 2, 2, 1 이렇게 2개가 있나요? 2개일 거고 그러면 합이 4가 되는 케이스도 1, 3, 2, 2, 3, 1 그렇게 3가지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6분의 1인가요? 6분의 1이니까 이런 식으로 직접 구해보다 6건이 쉽다는 소리죠. 쉽죠? 그죠? 쉽습니다. 자, 124번 저부터 126번까지 이렇게 풀고 소단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조건부 확률입니다. 조건부 확률이 뭐냐면 말 그대로 요 말이 조건이란 말이 들어있죠. 그래서 전체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제한된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다시 전체에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축소된 제한된 환경에서 그 안에서 확률을 들여다보는 걸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확률 B by 바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호로서. 그러면 너는 뭐냐면 A가 일어났음을 전제로 해서 그 안에서 B가 일어날 확률 해서 그거를 기호로 표현하면 A를 전체로 가정을 해서 그 안에서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요거를 우리가 확률 P, B by A 조건부 확률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이 녀석이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의 총합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자 이렇게 놓으면 여기 A, B라고 놓고 순수한 A를 A, X, B 여기를 C 이렇게 확률로 주어져 있다고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조건부 확률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A 안에서 즉 이 A 안에서 A 더하기 X가 되겠죠? A 안에서 B는 너밖에 없죠. 그죠? 그렇게 이제 보는 게 조건부 확률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랑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되냐면 A랑 B랑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있죠? 그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여기 X죠, X. X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뭘 본다는 소리냐면 너네들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전체 입장에서 전체 확률의 총합 1이죠. 그 안에서 X를 보느냐 아니면 A가 일어났음을 전제로 해서 B가 일어나는 즉 A를 전체로 가정해서 그 안에서 공통을 보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조금만 더 표현해 보면 이 조건이 붙는 거고 이 조건은 어떻게 생각해라? 전체가 아닌 제한된 사건 내에서 그 안에서의 확률을 바라보는 걸 조건부 확률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뭐뭐뭐뭐였을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조금 심화된 문제들은 그런 뭐뭐뭐뭐였을 때라는 말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머릿속에 뭐 전체에서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어떤 축소된 제한된 그 사건 안에서 그 안에서 들여다보는 걸 우리가 조건부 확률로 보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조건부 확률에서 이제 뭘 또 이끌어낼 수 있냐면 이 친구 보이죠? 그래서 양변에 PA를 곱합니다. PA를 곱하면 그리고 자리를 바꿨으면
A랑 B랑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A가 먼저 일어나고 곱하기 A가 일어났음을 전제로 해서 B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말뜻도 이해가시죠? 너네 둘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나고 A가 일어날 전제로 해서 B가 일어날 확률. 요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확률의 무슨 정리? 곱셈 정리란 말을 씁니다. 우리가 앞전에 잘렸어요. 그러니까 학부님이 오셔가지고 결제하느라 잘렸습니다. 다시 찍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률의 곱셈 정리를 공부했죠. 그래서 어떻게 공부했냐면 조건부 확률에서 A, 바, B. 그래서 얘는 뭐이더라? B가 일어났음을 전제로 해서 A가 일어날 확률. 즉 어디 안에서? B 안에서. B를 전체로 가정해서 그 안에서 A랑 B랑 곱사건일 확률. 이게 조건부 확률이었죠. 그래서 요만큼 PB를 양변에 곱해서 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P의 얘네 둘의 곱사건의 확률은 이만큼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PB가 먼저 벌어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B가 벌어졌음을 전제로 해서 A가 벌어질 확률. 이거를 우리가 곱셈 정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방금 전에 그 전 시간에 덧셈 정리 공부했죠? 얘는 곱사건에 대한 확률을 곱셈 정리고 얘를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만약에 A가 일어났어. 그러면 곱셈 정리는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니까 A가 일어났음을 전제로 해서 A가 일어났음을 전제로 해서 B가 일어날 확률. 이걸 우리가 곱셈 정리라고 한다는 얘기죠. 간단하죠? 그래서 이 친구가 확률의 곱셈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시고 뭐 그냥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니까 이 정도는 기억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이제 조건부 확률을 이제 다시 넘어와서 어쨌든 이 곱셈 정리는 어디에서 이 조건부 확률에서 끄집어낸 거니까 이 교육과정 순서가 조건부 확률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곱셈 정리를 공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간단히 이제 그 조건부 확률 하나 예시를 들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 있어요.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주사위의 눈이 소수가 나왔을 때 주사위의 눈이 소수일 때 그 소수 중에서 뭐일 확률? 그 소수가 짝수일 확률.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럼 주사위 던지면 전체 1부터 6까지를 전체로 가정한 게 아니라 전체를 뭐로 가정했어요? 소수로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사건이 축소가 됐죠. 축소가 된 그 안에서 들여다보는 거니까 조건부 확률이고 굳이 얘를 식으로 쓰자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소수 안에서 소수를 전체로 가정해서 그 안에서 누가 나와야 된다고? 짝수일 확률. 얘를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의하면 전체를 뭐로 가정해? 소수일 확률. 너 안에서 너네들의 곱사건 짝수이면서 동시에 소수일 이 확률을 계산하면 되고 그러면 소수가 몇 개냐? 소수는 주사위 던지면 2, 3, 5, 3개가 되겠죠? 그래서 소수일 확률은 6분의 3이 되는 거고 짝수이면서 소수는 이 친구밖에 없죠? 그래서 6분의 1 이렇게 표현해서 이게 3분의 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도 이해할 수 있더라? 결국은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전체가 이 소수로 사건이 축소가 되었죠. 그럼 전체를 소수로 가정해서 몇 개 중에서 3개의 소수 중에서 그 안에서 이 안에서 짝수는 너밖에 없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간결하게 풀어도 무방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거예요. 조건부 확률 어떤 조건이 들어있어. 그럼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전체의 축소된 어떤 작은 사건 안에서 그 안에서 확률을 들여다본다. 그건 조건부 확률이고 대다수의 문제는 뭐뭐뭐일 때라고 주어져 있는데 요거를 이제 한글로 조금 바꾸면은 뭐뭐일 때를 안 쓰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조건부 확률은 뭐이더라? 전체가 아니라 축소된 그 사건 안에서 바라보는 걸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이해 가시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곱셈 정리도 꼭 기억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볼게요. 요렇게 제한인데 죄송합니다. 요렇게
자, 볼게요. 이렇게 세 개가 주어져 있어요. 조건이 주어진 상태에서 너가 얼마니 묻는 문제인데 여사건이 너무 많으니까 저 친구는 우리가 뭘로 이해해라? 드모르간 법칙으로 이해해라. 그래서 결국은 집합이죠. 요거 합집합, 합사건이죠.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친구는 우리가 뭐만 구하면 돼? 합사건이 아닐 확률이니까 전체 1에서 뭐를 빼면 되더라? 합사건일 확률 이렇게 빼면 이 친구가 너랑 같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너는 공부했듯이 이거 떨어졌네. 너는 공부했듯이 우리가 뭘로 이해해? 덧셈 정리죠. 덧셈 정리. 이 친구는 얼마? PA 더하기 그리고 PB 빼기 너네들의 곱사건 이렇게 공부했고 그냥 때려 넣으면 되죠. 그래서 너가 얼마야? PA는 5분의 2 더하기 PB가 얼마예요? 2분의 1 빼기 넌데 너 이 곱사건의 확률이 여기에 걸려 있죠. 그래서 다시 쓰면 이 친구는 색깔 달리해서 이 친구 4분의 3은 조건부 확률이니까 너를 전체를 가정해서 PA는 5분의 2죠. 5분의 2고 여기가 곱사건의 확률이 되겠죠. 그러면 이만큼을 곱하면 5분의 2가 이렇게 들어가나요? 맞죠? 그럼 약분하면 10분의 3이네요. 그래서 너가 10분의 3이니까 너를 10분의 3으로 집어넣어서 이 친구 계산해서 1에서 빼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1번이었습니다. 자, 2번. 자, 2번입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 개 주어져 놓고 너가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그러면 모르는 걸 물어보는 걸 한번 써보면 PB분의 그죠? PA 밥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럼 정리해주면 PB는 0.4고요. 또 얘네요. 또 얘야. 그래서 이 친구를 다시 정리하면 역시 드모르간 법칙 요렇게 되나요? 맞죠? 다 주고 반대고 그게 0.5이니 합사건이 아닐 확률이 0.5면 합사건의 확률도 1에서 빼면 0.5로 표현되겠죠. 그죠? 요렇게 표현이 되겠죠. 요렇게. 자, 그래서 요게 주어진 상태에서 우린 뭐만 구하면 돼? 얘만 구하면 되죠, 얘. 그럼 마찬가지로 아까 문제랑 똑같죠? 그래서 합사건의 확률은 덧셈 정리는 0.5는 PA 0.2 더하기 PB 0.4 그리고 곱사건의 확률이 얘인데 얘네들이 0.6이니까 0.1이겠죠. 그래서 얘가 0.1이니까 이렇게 집어넣어서 4분의 1, 0.25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31번 서부터 133번까지 세 문제를 푸시면 되고 조금 당부 드릴 말이 있으면 그죠? 이렇게 식을 정확히 쓴 다음에 집어넣으시면 연산이 자 2번 보겠습니다. 자꾸 목이 잠기네요. 아침이라. 자, 볼게요. 자, 2번 볼게요.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런 표가 이제 많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건 좀 여러분이 메모를 하시고 조건부 확률인데 이게 지금 눈으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조금 심화된 문제죠. 그럼 조건부 확률 조금 어려운 문제들은 얘들아 여러분들이 꼭 표를 작성해서 문제를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거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상관이 없는데 조금 심화된 문제들은 꼭 표를 작성해 놓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죠? 얘는 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좀 쉽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있어요. AB학급 안경 쓴 사람 안 쓴 사람 총합이 50명인데 이렇게 주어져 있고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두 학급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안경 쓴 학생이었을 때 즉 전체가 아닌 얘들아 제한을 건 거죠. 안경 낀 사람 중에서 그 안에서 뭘 바라본다? A학급의 학생을 물어봤으면 전체가 아닌 안경 낀 사람 안에서만 보는 거니까 제한이 걸려있죠. 전체가 아니라. 그래서 조건 확률일 거고 분모는 안경 낀 사람들. 그럼 안경 낀 사람들은 얘네들이죠. 20명. 그래서 50분의 20을 쓰지 마시고 이 20 안경 낀 아이들을 전체로 가정해서 이 안에서 이 전체로 가정해서 20명 안에서 그 안에서 A학급일 확률 그래서 이렇게 놓고 푸는 게 조금 더 쉽게 보시면 되겠죠. 죄송합니다. 이게 오전 7시밖에 안 돼가지고 목이 많이 잠기네요. 이해해 주시고 밑에 134번
136번까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흰 공 6개, 검은 공 4개. 검은색 색깔이 없어가지고 파란색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얘들아, 하나씩 끄집어내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근데 여기에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 밑줄 긋고. 이런 거예요. 한번 끄집어내고 확인한 다음에 공을 버리는 겁니다. 다시 집어넣지 않고. 그래서 복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복원 추출이라고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메모하세요. 비복원 추출이라고 메모하시면 되고, 자, 그렇게 해서 끄집어냈을 때 두 개가 모두 흰 공. 첫 번째도 흰 공, 두 번째도 흰 공인 그런 확률을 물어본 거죠. 간단해요. 이 중에서 첫 번째 흰 공을 뽑을 확률은 10개 중에서 6개가 되겠죠. 그리고 요거 하나가 버려졌겠죠. 그러면 흰 공의 확률이 몇 분의 9개 중에서 몇 개, 흰 공은 5개로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한 이런 내용들이 드르륵 실패 해서 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쉽게 계산한 것들이 왜 여기서 표현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흰공을 뽑을 그런 사건을 A라고 놓고 두 번째 흰공을 뽑을 사건을 B라고 놓으면 결과적으로 뭘 물어본 거냐, 첫 번째 흰공 그리고 두 번째 흰공인 곱셈 정리를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A가 먼저 일어났음을 전제로 하고 A가 일어났음을 전제로 해서 B가 일어나는 이 곱셈 정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 A가 일어날 확률은 10분의 9인데 A가 일어났으니 흰공 하나 뽑았으니 전체가 9개로 변하겠죠. 그죠? 그중에 흰공은 5니까 이렇게 표현되더라. 이 녀석이 앞에 사건과 영향을 받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렇게 풀어왔던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곱셈 정리를 쓰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자, 137번 확인 체크. 그리고 138번 두 문제 풀고 넘어오시면 돼요. 자, 4번입니다. 간단히 그려놨어요. 잘 그렸죠? 그죠? 비가 왔는데 비가 올 때 오페라 공연이 매진되는 확률은 2분의 1. 비가 안 온대요. 평행상 해가 뜬다고 할게. 비가 안 오면 뭐 날씨가 흐리기도 할 텐데 어쨌든 비가 안 오면 해가 뜨고 해가 떴으면 매진되는 확률은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줘주냐면 내일 비가 올 확률이 40%래요. 내일 비가 올 확률이 40%일 때 이거 병아리처럼 비둘기인가? 죄송합니다. 그죠? 보시면 내일 비가 올 확률이 40%일 때 오페라 공연이 매진될 확률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내일 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구름이에요, 구름. 비가 오고 매진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비가 안 오고 매진될 수도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너 또는 너니까 너네 둘은 덧셈 정리입니다. 그죠? 둘이 더하시면 되는데, 그럼 일단 이 친구 보면 내일 비가 와야 되잖아. 비가 올 확률은 0.4. 40%니까 비가 오고 매진돼야 되니까 그 확률은 0.5겠죠.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일단 내일은 해가 떠야 돼. 비가 안 오면 비 올 확률이 40%니까 자꾸 이거 병원처럼 보이네요. 40%니까 비가 안 올 확률은 60%일 거고 비가 안 오면서 매진될 확률은 3분의 2니까 이거는 소수로 계산할 수 없네요. 싹 다 분수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계산은 생략할게요. 간단하니까 여러분 해보시고 139번 그리고 140번 잘 그랬죠? 그죠? 자, 5번입니다. 별표 하나 주시고 그죠? 별표 하나 주시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A 상자, B 상자에 흰 공, 검은 공이 결국 다르게 들어있는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두 번째 줄이요. 그죠? A, B 중에 한 상자를 먼저 선택을 해요.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두 개의 공을 끄집어냈더니 흰 공 하나, 검은 공 한 개가 나왔을 때 때에 동그라미 치세요. 요건 그지? 딱 보면 조건 확률이야. 전체가 아니라 일단 상자 끄집어내서 두 개 끄집어내고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왔을 때를 전체로 본 겁니다. 사건의 축소가 됐죠. 그죠? 그랬을 때 그 안에서 택한 상자가 뭐였을? A 상자였을 확률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흰 공 하나, 그리고 검은 공 하나 이렇게 나왔을 때 A 상자를 택할 확률을 물어본 거죠. 그냥 저렇게 쓰시면 돼요. 막 그걸 이쁘게 막 쓸 필요가 없이. 그러면 분모에 뭐가 있냐면 당연히 흰 공 하나 그리고 검은 공 하나 얘가 나와야 되는 거고
분자에는 너네 둘의 곱사건인 A 상자를 택하고 그리고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이렇게만 표현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잘 쓰시면 됩니다. 써보시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이란 걸 좀 때려야 되겠죠. 때려. 그러면 이 친구는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와야 되니까 일단은 A 상자에서 끄집어내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이거나 내지는 또는 B 상자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두 개가 되겠죠. 그러면 A 상자 일단은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두 개 중에 상자를 먼저 선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언급이 없으니까 A 상자를 먼저 뽑는 케이스가 2분의 1이 되겠죠. 두 개 중에 하나니까. 그럼 A 상자를 먼저 선택을 했고 이 중에 두 개를 뽑는데 흰 공 하나, 검은 거 하나 그러면 2C1 그리고 4C1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A 상자를 선택하고 그 중에 두 개를 끄집어냈을 때 흰 공 하나, 검은 거 나올 확률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B 박스를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두 개를 끄집어내는데 흰 공 하나, 검은 거 하나 나와야 되니까 3C1, 2C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분자는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니까 이 친구는 뭐이더라? A 상자를 선택하고 흰 공 하나, 검은 거 하나 나와야 되니까 그게 바로 얘죠, 얘. 그죠? 그대로 올라와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연산은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근데 그 얘기는 좀 해볼게. 이게 보면 얘들아, 선생님, 결국 박스를 선택하는 이 확률은 분자 분모의 2분의 1을 그지 날려버리면 약분해버리면 없어지니까 얘네만 풀면 되잖아요. 맞아요. 이 문제는 그런데 만약에 문제를 바꿔서 A 상자를 선택할 확률이 3분의 2로 명시되어 있고 B 상자 선택 확률이 3분의 1로 주어져 있으면 여기가 다 틀어지겠죠. 그때는 답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천천히 읽어보시고 A 상자, B 상자를 둘 중에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액션이 들어가는 거니까 먼저 확률들을 표현해 준 다음에 그 안에서 공을 뽑을 확률을 보시면 되죠. 자, 계산 좀 도와드릴까요? 계산하면 여기다 써볼까? 자, 보시면 2분의 1 날라가겠죠? 이 문제는. 그럼 6C는 얼마예요? 15분의 8인가요? 15분의 8 더하기 이 친구는 10분의 6이 되겠죠? 그리고 얘가 올라올 테니까 15분의 8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상태에서 뭐 이쁘게 뭐 통분하지 말고 어쨌든 이 분모가 거지 같은 거 아니니 그지? 양변에 15와 12의 최소 공배수인 30을 곱합니다. 30 곱하면 2가 올라가니까 16일 거고 30 곱하면 3이 올라가나 18일 거고 너는 16이겠죠. 그대로 따라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놓고 합산해 가지고 약분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중요하고 이 문제는 141번, 142번 이 두 문제 풀고 여기 소 단원의 마무리가 되나요? 마무리가 됐네요. 수고하셨습니다.